세계의 신묘한 기원 이야기, 그리스 신화와 명화 이야기, 수선화의 탄생에 관한 두 번째 에피소드. 자기를 사랑한 에고이스트, 나르키소스, 영어로 나르시서스, 우리말로 나르키소스 혹은 나르시스라 불리는 수선화는 자기의 혹은 자가도취를 상징하는 꽃이지요.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그리스 신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와 관련된 명화들이 많이 있지요. 그 이유는 관련 소재와 주제가 무척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들 명화와 함께 수선화 탄생 이야기를 즐겨보시죠. 구독 및 좋아요 부탁합니다. 나르키소스 혹은 나르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소년인 인물이기도 하고 수선화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 미소년인 나르키소스가 수선화가 되었는지 그 신화적 배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강의 신 케피소스와 물의 요정 리리오페의 아들이지요. 어머니 리리오페는 케피소스 강의 홍수에 휘말린 후 나르키소스를 낳게 되었지요. 나르키소스는 태어날 때부터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리리오페는 아들을 출산 후 그 유명한 예언자 테이르시아스를 불러 너무나 수려한 자기 아들의 운명을 물어보았죠. 테이르시아스는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리오페는 동료 요정들에게 자기 아들이 고여있는 물수면에 얼굴이 비치지 않도록 부탁해 놓았지요. 그 덕분에 그럭저럭 나르키소스는 어린 시절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16세가 된 나르키소스는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멋지게 성장하였지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요정과 심지어 남자들도 나르키소스에게 구애하였지요. 하지만 자존심이 무척 강한 그는 모두를 매몰차게 차버렸습니다. 그에게 거절당한 한 요정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나르키소스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사랑을 거부당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청했지요. 네메시스는 이 요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저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지게 되지요. 어느 날 숲에서 사냥하던 나르키소스를 요정 에코가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녀는 계속 나르키소스를 따라다니며 몸과 눈으로 사랑을 호소했지만 나르키소스는 번번이 냉정하게 그녀를 거절했지요. 에코는 애타는 마음으로 나르키소스를 몰래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에코는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왜냐하면 요정 에코는 남이 하는 끝말만 반복하여 말할 수 있는 저주에 걸려 있었지요. 이 저주는 헤라 여신이 내린 벌이기도 하였지요. 관련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에코는 숲속을 산책하다가 제우스 신을 보았는데 제우스는 숲속의 한 요정과 사랑을 즐기던 중이었지요. 에코는 그 광경을 보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헤라 여신이 이 현장을 잡기 위해 급히 오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이를 눈치챈 에코는 헤라 여신에게 인사하며 수다를 떨자 상황을 알게 된 제우스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요. 여기에 한술 더 떠 에코는 헤라 여신에게 거짓말까지 하였지요. 제우스 신을 찾으시는가요? 제우스 신은 방금 헤라 여신을 찾아 올림포스 산으로 방금 올라가시던데요. 이를 숨어서 듣던 제우스 신은 에코에게 감사를 표하고 상으로 그녀에게 사파이어 반지를 주었습니다. 한편 올림포스 궁전에 제우스 신이 없는 것을 보고 헤라 여신은 에코가 자신에게 거짓을 고한 걸 알게 되었지요. 거기에 에코는 거짓말의 대가로 제우스가 상으로 준 사파이어 반지를 끼고 있었지요. 이것을 본 헤라 여신은 화가 나 에코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남이 한 말 끈벌이만 받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대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대답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끝마디만 따라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에코에게도 나르키소스에게 다가갈 기회가 생겼지요. 사냥하던 나르키소스가 동료들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가 소리쳤습니다. 끝말만 메아리로 들려주던 에코에게 나르키소스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동료인 줄 알고 함께 가자고 했지요. 에코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나르키소스에게 달려갔지만 깜짝 놀라 기겁한 나르키소스는 에코를 매몰차게 밀어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에코는 나날이 여위어 갔지요. 숲과 물의 요정인 예전의 에코는 마음씨가 고운 데다가 목소리까지 아름다웠지요. 모든 숲의 요정들도 에코의 노래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지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도 에코를 좋아했지요. 여신은 에코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남자가 누구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래서 에코는 마음속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아프로디테 여신님, 절 도와주세요. 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은 에코를 가엾이 여겨 그녀를 바위로 변하게 하고 목소리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듣는 메아리가 바로 에코랍니다. 그리고 이어 아프로디테 여신은 에코의 첫사랑을 매정하게 차버린 나르키소스를 벌주기로 했지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내린 저주가 곧 실현될 참이었지요.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사냥하다가 한 샘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 표면에는 그가 처음 보는 아름다운 존재가 있었지요. 그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물의 요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해버렸지요. 수면에 비친 자신을 끌어안으려 하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몸을 일으키면 다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서 나르키소스는 헤어나질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진 나르키소스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수면만 바라보았지요.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자신의 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수많은 요정이 그에게 애태워야 했듯이 나르키소스는 눈물 지으며 애끓는 사랑을 자신의 이미지에 고백했지요. 그러나 수면에 비친 그의 모습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나르키소스는 점점 여위어 가고 결국 그곳에서 굶어 죽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가 떠난 그 자리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그 꽃이 나르키소스 즉 수선화이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필로그. 아주 아름다운 꽃은 그 고유한 탄생 이야기를 지니고 있지요. 그리고 꽃말도 가지고 있답니다. 수선화의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자신을 향한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들판에 핀 야생화 하나하나 모두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야생화 한 그루 한 그루에 그 탄생 배경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이 창조한 이야기처럼요. 그럼 다음의 신화와 명화 이야기에서 또 봬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